0.68. 이 숫자를 아시나요? 이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국내 2024년 합계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 저출산 시작은 1980년대 중반이지만 2000년대부터는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통계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저출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였습니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사에서는 주거 문제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결혼이든 출산이든 경제 부담이 발목을 잡는데 그 중에서도 살 곳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배 시민의 소리를 찾아서 위키즈 온더 출산 시민권으로 바라본 저출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후배 시민의 소리를 찾아서는 JWBC의 방송단, 기자단, IST 선도자 선배님들과 성남산업진흥원 5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남산업진흥원의 윤수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과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겁게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시작에 앞서서 굉장히 또 설레고 벅차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응원 구호를 조금 외치려고 합니다. 제가 위키즈라고 하면 온더 출산을 다 같이 만세하면서 외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즈 온더 출산! 안녕하세요. 오늘 위키즈 온더 출산 진행의 MC를 맡은 스마일 방글이 박용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즈 온더 출산 진행의 MC를 맡은 깨꼬리 김오키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시민권을 바라본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이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저희는 저출산에 대해 이 사회의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박용현 MC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저출산 문제를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은 맞벌이 부부로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주거비용과 교육비 그리고 양육비가 너무 커서 매달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행복의 소리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행복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라는 말처럼 아이의 존재가 집안을 밝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이렇듯 벅차오르는 기쁨을 갖는 데 있어 요즘 선배 시민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에 후배 시민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 계신 성남산업진흥원 봉사 동아리 5분께서 대표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현재 저출산 현 상황에 대해 통계를 안 볼 수가 없죠. 스마일보이 방글이 박용현 MC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스마일 방글이 박용현 MC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대해 얘기하기 전 저출산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출산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한국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휴일 없는 육아 전쟁을 제목으로 한 짤막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명 일하면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워킹맘 그리고 워킹데디에 관한 육아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아침부터 출근 준비, 출근길, 직장에서의 하루, 퇴근 후 아이들과의 시간, 저녁놀이 시간, 취침 준비까지 가족의 일상을 담아보았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와, 워킹맘과 워킹데드의 일상과 육아를 진솔하게 담아낸 멋진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모로 감동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출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부모로서 책임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 후 주인공이신 윤수진 후배 시민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영상을 찍으시면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또한 아직 육아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응원 후 메시지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은 뛰어가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시 육아 출근이다 보니까 천천히 가게 됐다가 또 아이를 보고 싶어서 빠른 발걸음을 했다가 그렇게 빨랐다 느린 발걸음을 반복해서 가는데요. 몸은 좀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이제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이를 보면 힘든 것은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려고 회사 다니고 더 행복하려고 또 육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육아를 장려합니다. 네, 저도 무척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대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도 저기 공감이 간다고. 근데 사실 저는요, 공감을 뛰어넘어서 좀 가슴이 찌릿하고 찡했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힘들구나 하고요. 그러면 윤수진 후배 시민의 메시지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키즈 온도 출산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남산업진흥원 봉사동아리 5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이름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살짜리 딸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의 엄마, 13살,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미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인 김봉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미혼이고요. 서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혼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앞선 후배 시민에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JWBC 선배시민 동아리에서 전하고 싶은 말을 직접 포스트잇에 적어주셨는데요. 몇 가지 의견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왜 저출산이 일어나는가에는 육아, 휴직 후 복직, 직장 내에서의 위치 문제, 경제적 부담이 커서 보육이 힘들어서 사교육 증가가 가중돼서이다. 한켠에서는 개인주의라고 말씀도 적어주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교지 무상교육 어떤가요? 주택 및 교육정책, 과감한 정책 국가가 더 많이 나눠서 줘야 하지 않을까. 다 같이 이거 공감하는 거예요. 그거는 후배 시민뿐이 아니라 저희 선배 시민도 이런 정책, 저 가끔가다 회의를 하거든요. 이런 정책이 없으면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기 날 그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라 가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회의하지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그래요. 후배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는 자식은 노후 보험이다. 아이를 키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가의 도움을 받고
아이들과 행복하자라는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앞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저희도 함께 논의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선 메시지가 성남산업진흥원의 앞날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산업진흥원 후배 시민에게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 질문인데요. 김봉민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을 체감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제가 아직 미혼이어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 일상에서 크게 이제 느껴지진 않는데요. 최근 이제 뉴스를 봤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가 입학생이 이제 미달이 돼서 폐교가 되었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때 되게 많이 놀랐었고요. 저는 이제 90년대생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한 반에 한 40명 정도 있었고 또 한 학년에는 거의 못해도 한 12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돌보는 아이들 수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아이들이 많이 줄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 또래만 봐도 이제 외동인 친구들은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둘이나 못해도 이제 셋까지는 거의 이제 자매나 형제들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다 외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 한 아이들을 이제 되게 잘 좀 귀하게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혜석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통계적으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대체하거나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과 문화와 정서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큰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체감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은 신문에서도 지역 소멸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구의 감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워킹맘 또는 워킹데디인 양육자 후배 시민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양육자로서 일과 양육, 아이 돌봄을 병행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네, 요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업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지쳐있는 표정으로 이제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엄마한테 도움을 막 요청하는데 저는 빨리 이제 그 육아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에 아이와 공감을 이제 이렇게 해주지 못할 때 보면은 가족들한테 뭔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는 삶 속에서 이제 가정과 일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제 가정일 텐데 점점 그 업무에 치중을 하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윤수진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육아 동지 남편도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고충을 느끼시나요? 네, 제 경우에는 그 남편이 아이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을 담당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이 어린이집 하원 후에 제가 그 퇴근하고 갈 때까지 한 3-4시간 동안을 남편이 전담해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하원 후에 이제 놀이터에 가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엄마들은 서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는데 제 남편은 이제 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이제 삐쭉삐쭉 이렇게 있어서 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아니고서는 키즈카페, 요즘 키즈카페 많이 가는데 놀이터, 키즈카페, 뭐 마트에 잠깐 들리고서는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분위기도 동네가 아니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원 후 아빠와 아이가 단둘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아빠들이 애기 데리고서 놀면서 이웃집 아줌마들이랑 수다 떠는 그런 장면도 보이더라고요. 저기 애기 아빠한테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윤수진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경력 단절, 독방 육아, 고부 갈등 등 문제를 꾸준하게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또 사회 분위기 자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존재하지만 주변 사람이라든지 우리 가족 그리고 회사 내 분위기 등이 이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육아를 하는 그 당사자가 당사자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즉 양육해야 되는 당사자의 개인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약간 아이만 우선시하면서 아이 낳아서 더 잘 키우려면 회사는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또 아이를 아이를 기르는 것을 좀 더 잘하려면 뭐 회사보다는 또 직접 엄마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변의 말들과 그런 시선 분위기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이 결국은 선택할 문제지만 사회적인 시스템 부족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양육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아니 이러면은 이래서 문제, 저러면은 저래서 문제. 네. 애기를 키우다 보면은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애들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지 몰라요. 옛날부터 애기들 때문에 많이 싸워요. 애들이 잘생기면은 자기 때문에 잘생겼고 못생기면 엄마 탓. 애들이 공부 못하면은 오빠 당신이 그러니까 애도 공부 못. 그러니까 싸움의 요인도 되지만 또 그 싸움 때문에 더 화목하고 또 이렇게 우대 관계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힘들고 이제 안쓰럽고 그런 거는 있지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미라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결혼 및 육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제가 이제 철이 있었더라면 결혼을 못하고 출산도 못할 뻔했는데 무계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더라면 정말 그 결혼과 이제 출산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거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거 정책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도 나의 주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출산이라던가 그 육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옛날부터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적에 시집 보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유, 그럼 이미라 후배 시민에게 다시 하나 또 질문을 할게요. 이와 동일하게 교육비 부담이 결혼 및 육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최근 저희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비 부분인데요. 저희 부부는 이제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제 셋째 계획까지도 같이 이제 의논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그 생활비의 최대 상한액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셋째까지는 무리다라는 결론에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예체능 위주의 교육을 지원을 하고 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혼하셨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결혼 자체도 줄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 출산 이후의 여성 삶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단독 결정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출산 이후에 모든 변화된 환경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다음은 윤수진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고민 없이 애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저 포함해서 제 주변 개인적인 그 지인들의 통계를 보면 거의 99%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교육비와 주거비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결혼한 후에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갚아가야 하는 그 주거비 문제만 해도 일반 회사원일 경우 몇십 년이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더해서 양육비, 출산비, 교육비까지 하면 인생을 두 번 살아야 되는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두 번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을 시도한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명이 회사원이면 답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차라리 그냥 아예 겪어보지 못한 아이의 행복을 포기하고 우리 둘만 좀 더 그냥 빚을 갚아가며 남은 삶을 그나마 그 삶 속에서 좀 더 행복을 찾아 나가자라고 생각하는 커플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택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후배 시민들은 이렇게 심각한데 저는 내가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겪은 게 천만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젊은이들 정말 애쓰는데 우리가 할 말은 힘내라는 소리뿐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돼주지는 못하니까 그냥 힘내라는 말만 해드릴게요. 예. 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 미혼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민, 이준호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혼인 및 출산에 대해 어려움과 고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봉민 씨. 네. 저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제가 좀 농담 삼아서 나 하나도 키우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그 알아가는 과정을 또 일 끝나고 그런 시간을 써서 감정을 소비하는 것도 좀 지치고 힘들어서 점점 그런 과정들이 줄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그런 결혼이라든지 육아를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또 저하고 그 상대방만 좋다고 해서 또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여성도 일을 좀 많이 하고 남자도 육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엔 여성이 육아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출산을 한 여성은 경력 단절이라든지 끝에는 결국 일을 그만두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 또한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또 부부 중에 한 명만 일하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결혼이라든지 육아가 멀리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연히 첫 번째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집을 사야 되고 아이 교육비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출산과 결혼을 통해서 자기 직업적 목표가 있었는데 가정과 직업에 대한 균형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아이의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와 남편과 와이프가 되기 위한 준비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준호 후배 시민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 텐데요. 앞선 어려움과 고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건강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요? 건강까지는 아니고 나이가 40 넘어가면서부터 아무래도 친구들은 이제 아기들도 키우고 초등학교 부모가 된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같은 또래에 비해 삶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그게 조금 다르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봉민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변 친구나 동료들도 앞선 고민 문제로 결혼과 육아를 미루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뿐만 아니고 이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변 대부분이 우선은 다 결혼을 했고 또 육아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일하고 이제 육아를 좀 병행해서 하는 워킹맘들이 좀 많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집안일하고 이제 아이까지 다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커리어는 조금 더 낮추고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제 복지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급여를 낮추더라도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니면 아예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서혜석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 물론 개인적으로 선택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들도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출산을 안 하시고 딩크족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이제 자기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직장 내 분위기들이 이런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막대하게 좀 끼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영향들을 주기 때문에 지원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적인 인식들이 좀 개선이 되면 이런 문화들을 조금 더 확산하거나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성남산업진흥원 후배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 질문인데요. 서혜석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앞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문제들인데요. 주거 문제들이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식주 안에서의 이제 그 주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번에서는 또 양육 문제를 또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립이라든지 국공립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만 봐더라도 대기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이는 적어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보장 시스템이나 인프라 시설들은 현재에도 좀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났을 때 양육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이걸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윤수진 후배 시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5년 후, 10년 후 자신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5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빨라서 5년 후에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출퇴근 반복하다가 5년이 지금처럼 그대로 지났을 것 같고요. 10년 후에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 잠깐 나눈 것처럼 정책적인 지원이 정말 더 많이 발전돼서 제가 육아에 걱정 없이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아져서 설레는 하루가 되었을 10년 후의 제 모습을 꿈꿔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남산업진흥원과 저희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JWC가 MC 역할을 바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교육의 시대인데 학창시절 너무 그 장시간을 책상 앞에서만 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 우리 아이들도 이 흐름에 맞춰서 따르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박용현 선배 시민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 교육 시대에 맞춰 배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책상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국영수 중점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수영을 배우거나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하며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싹 시민의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초중등 교육 환경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특히 그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나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을지 봉인용 선배 시민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오히려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연약한 환경에 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사교육 교육을 받지 못해 불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고 교과목을 위주로 함께하여 새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방과 후 학교 고교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지원해야 하며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후배 시민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지 유효연 선배 시민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후배 시민의 모습이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수학 1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숨겨진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누구보다 고기 잘 먹기 1등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자리처럼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소통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나누세요.
네, 저출산 문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은 급격한 초저출산 사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 시민분들께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필요한 최우선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옥희 선배 시민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을 함께 하고 있는 워킹맘과 워킹데디들에게 존경한다는 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대기업 유치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않은 야근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연장 보육 돌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돌봄을 대기업이 아닌 국가가 전국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에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고 가정에서도 더욱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는 다음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주제를 좀 변경해가지고 주택에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박용현 선배 시민께 질문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평생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소유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좀 이렇게 엄습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우리가 생활하고 휴식하는 공간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주택을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해외의 경우 국가나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우만 하더라도 인구의 80%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단순히 공간의 목적으로 주거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예까지 같이 곁들여 주셔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저희 우리 지역에 좀 해당되는 질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주로 어떤 기대와 재건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봉인용 선배 시민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은 주거 환경 개선이 된다는 장점과 반대로 지역 주민이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개발은 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모든 시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행정구역별로 이제 산업군이나 도시의 분위기들이 조금 다른데요. 특히 분당이나 판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성남에 산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분당이나 판교라는 이제 지명을 먼저 더 앞서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역별이나 특성별로 말하는 것들이 개성도 표현할 수 있고 지역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칫
양극화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유 의원 선배시민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남시 모두가 어우를 수 있는 문화교류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당이나 판교에서는 첨단 기술에 관련한 분야를, 수정과 중원에서는 모란시장과 남한산성과 같은 전통과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서로 교류하면 점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은 근린시설과 아동가족복지시설, 교육환경 등 거주지의 만족도가 높아 젊은 층의 인구 유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선배 시민께서 생각하시는 젊은 층들의 인구 유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해당 질문들은 김옥희 선배 시민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구 유입의 필요 요소로 돌봄, 교육, 의료의 요소가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상품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으로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서비스로 아동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의 시설을 확대하고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도 국가가 공공이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남산업진흥원과 JWBC가 저출산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데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위키즈 온 더 블럭인 만큼 저출산과 관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이것은 속담으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한 가정이나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속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안 그러시면 저기 선배 시민 아시는 분 답해 주셔도 되는데. 네, 홍예 씨.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입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출산 장려가 아닌 인권 존중과 삶의 조건 안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출산 저하를 막기 위해 주거 지원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주택 우선권을 주고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땐 신규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사교육 중점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차별이 아닌 공교육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노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 모든 이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관련해 삼행시를 지어보았는데요. 다 같이 저를 외쳐주세요. 저마다 꿈꾸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출생의 기쁨 모두 함께 나눠야 할 때 산뜻한 미래를 위해 선배 후배 시민 모두가 함께해요. 예!